서민들의 삶은 이렇게 팍팍하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오늘 모든 언론 신문은 이거 틀렸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적이게도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장하성 전 실장의 재산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기사도 오늘 실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한 장하성 18개월간 재산 11억이 늘었다. 18개월, 1년 6개월 만에 재산 11억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야,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벌어도 1억이 뭐예요? 1,000만 원 못 모으는 사람도 많은데. 이번에 장하성 전 실장의 재산 신고 내용을 보니까 104억 1,693만 원의 재산 신고가 됐다. 원래 많은 분인데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18개월간 2017년 5월에 신고했을 때만 해도 93억 1,900만 원. 그러니까 저 때는 100억을 못 찍었군요. 그런데 18개월 사이 이번에 11억 원이 늘어서 104억 1,693만 원이 됐다. 배우자 공동명의 강남 아파트, 가평주택, 해남 토지, 예금 82억 원 등을 신고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1년 6개월 만에 어떻게 11억이 느느냐. 본인 및 배우자의 급여, 투자 수익 증가, 토지, 건물 가격 상승 등이 주요 이유다.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 관계자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왜 장실장만 느느냐. 펀드 등 투자 수익 증가로 재산이 늘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하성 실장 현직 재직할 때 소득주도 성장은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강남에 집을 사지 말라라고 외친 바 있습니다. 장 전 실장의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김영주 의원님. 예.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하는 사람만 재산이 늘고 소득주도 성장을 피해를 보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옛날에 제가 국회의원 할 때 환경노동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거를 저희 당은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4년마다 하자. 근데 민주노동당에서 2년마다 정규직화하자 하는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한 적이 있어요. 2년마다, 4년 동안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삶이 2년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했을 때는 4차 경제라든지 로봇 경제라든지 앞으로 일자리가 없을 때를 대비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현재의 경제 기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도입했을 때 자영업자가 겪을 문제점 오히려 지금 나온 것처럼 40%에서 50%로 말하자면 무직자 가구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또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세금이나 벌금조차도 다 간접비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세밀한 정책적 조정이 있지 않으면 지와 같은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 정부가 빨리 납득하고 조정을 해야 되고 예. 핑계대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가령 강남에 살지 마라 하지만 이 정부 정책이 어디에서 잘못됐냐 하면 저는 제가 만약 입안자 같으면 강남 집값은 한 채로 잡지만 서울 경기의 투기 과열 지역은 한 채로 잡지만 지방의 집은 10채 이상 지녀도 아무 세금 안 들이겠다. 이래야지 지방도 살고 합니다. 그런데 똘똘한 한 채만 하기 때문에 다 강남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김보현 박사님, 아마 이 뉴스를 보시는 많은 대다수의 평범한 서민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할 때도 대통령조차도 힘든 건 이해하지만 틀리진 않았다. 우리가 라고 고집했고 장 전 실장이 청와대 재직할 때 소득주도 성장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얼마나 기자들과도 싸우지 않았습니까? 결국 남들 부동산집 떨어질 때 본인 부동산 올랐고 남들 소득 줄어들 때 본인 투자해서 수익은 늘었는데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우려됩니다. 작년 초에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장하성 전 실장이 이런 얘기했죠. 연말쯤 되면 좋아질 거다라고 했지만 그 연말이 다 지났고 결국 결과는 이렇게 참담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고문 중에 제일 안타깝고 제일 나쁜 고문이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기저효과가 결국은 모든 것들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여지껏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데요. 한 전문가의 발언이 정말 눈물나게 굉장히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적용된 게 지금이 2월 달이니까 불과 2달이 채 안 됐다는 거예요. 작년에 16%에 달하는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효과가 이제 작년 4분기에 드러난 이 가계소득 동향 조사에 나온 거고요.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는 여기에 더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의 효과는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앗아가게 되는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없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소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장하성 전 시장이 얘기했던 소득주도 성장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우리 김희정 장관의 얘기를 분명히 좀 받아들여서 결국 여기에 대한 경제적 대안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에게 솔직한 목소리를 전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경제산업부에 취재를 해보면서 정부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 그 의도와 진정성과 취지에는 정말로 100% 200%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책이 실패했다,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이것을 직시하지 못하면 대책이 나올 수가 없고 개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